18번 보자. 2학년 학생에게 반가워요. 니들이 여름을 잘 보내고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네. 어떤 대학생 안에서 약간 생산적인 그 해를 보내려면 이 글을 쓴 이유가 대학교에서 잘 생활하려면 시간을 잘 보내라? 뭐 그런 얘기인가? 맞아. 읽어보자. 교직원들이 수업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대. 이 편지는 너에게 3학년 생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네. 답이 2번. 나는 오후 7시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운 나쁘게도 지연이 됐대. 그냥 보기로 넘어가서 답이 1번이네. 1번 말고 될 게 없네. 20번. 메소드 연기에서 너는 명령에 따라 적절한 어떤 감정을 표현하려고 너 자신을 훈련시킨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단순히 명령에 따라 적절한 감정을 내비쳐야 된다? 아니면 뭐 더 필요한 게 뭐가 더 있을 수도 있지. 이 주제가 너는 슬픔을 느끼는데 그때마다 어떤 너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던가 뭐 이 같은 감정을 떠오르게 하는 또는 단순히 그러한 어떤 경험을 상상하면서 슬픈 감정을 느끼는데 어, 이때 요점은 뭐냐? 너가 통제력이 있어야 된대. 결국 명령에 따라 적절한 감정을 보여주려면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 답이 5번이다. 21번.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교사가 있는데, 이게 만약 전체 시간을 염두에 두고 한다라면 불합리한 어떤 일은 아니래. 그러니까 처음 57분만이 아니라, 즉 57분만이 아니라 전체 시계를 바라본다면 그렇게 불합리한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볼 때 지금 전체를 바라보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문화유산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전체를 보지 않고 처음 57분만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 57분과 나머지 3분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좀 합쳐서 이야기해보자면 문화유산이 처음 57분을 언급하고 3분이 문화유산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 글을 마저 읽어보면은 대부분 교사가 마지막 3분을 다루기 힘들어 하는데 정확하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이 잘못됐대. 잘못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래.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그러면 그 나머지 3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근데 학생들도 이 나머지 3분이 정말 혼란스럽대. 특히 마지막 30초.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네. 그들은 TV나 영화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떤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빔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의 선생님은 오직 그러한 매개체가 구텐베르크 인쇄기 그것만 있다고 약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처음 57분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3분은 결국 뭐야? 이걸 얘기하는 거지. 즉 과거 얘기만 하고 뭐 하는 거야? 현대 얘기는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보기를 조금 봐보자. 답은 2번인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과거의 성취만큼이나 지금 현대의 어떤 최신의 교육을 조금 제공해 달라. 과거가 아니라 현대의 어떤 기술을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2번이 정답인 것 같고 22번
미국 길거리에서 보행자를 돕는 어떤 데이터를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 레빈과 그의 동료들이 인구 밀집도가 보행자를 돕는데 어떤 중요한 어떤 인자를 제공한대. 그러니까 예측 변수 중 하나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결국 인구 밀도가 적고 많음에 따라 어떤 보행자를 도울 수도 있고 돕지 않을 수도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보기를 볼 때는 2번이 답인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마저 조금 더 읽어보자. 왜 더 높은 인구 밀집도가 보행자를 더 돕지 않게 하겠는가 하는가 뭐 그런 얘기인데 결국에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서로에게 어떤 주의를 더 돌리게 된다. 2번이 정답인 것 같고 23번 인간이 아닌 동물의 도덕성 어쨌든 간에 그게 개념이나 행동상에서 인간의 것이 아니래. 이 말로 볼 때는 뭐 인간이 동물의 도덕성을 논할 수 없다? 아니면 동물의 도덕성은 인간의 도덕성과 조금 다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자 다음 문장을 볼 때 고려해라. 여기 지금 문장 보호 보이지? 콜론. 어, 왜 이런 식의 문장 보호를 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히 접속사를 사용해서 뭐 이런 문장 보호를 대신할 수 있긴 한데 문장 보호로 씀으로써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장 보호를 쓰면은 글을 읽을 때 좀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왜냐면 접속사와 달리 약간 형태가 다르니까. 그래서 문장 보호를 보면 아 이거 조금 자세하게 읽어야 되겠구나. 조금 내가 읽기 쉽게 만드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중요하게 생각해서 읽으면 돼. 자 고려해라. 뭐 인간 사이의 충동. 동물이 어, 동물을 사냥하는 것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규정하는 또는 묘사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어떤 그러한 충동이 인간의 생각을 부과하는 거래. 그 동물들한테. 그러니까 이 말로 해보자면 이런 거잖아. 결국에. 어, 그러니까 동물을 사냥하는 걸 비도덕적이라고 묘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런 걸 조금 찾아보면은 음, 답이 5번인 것 같아. 24번. TV는 사회 구석구석의 어떤 문화적 역사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대. 그것도 일괄적으로 보여주는데 어떤 단선적인 발전을 강조하기보단 보여주기보단 말이 조금 어렵다. 특히 뭐 일괄적으로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한꺼번에 뭐 이런 식인가? 어? 그리고 이거 단선적인 발전도 문제긴 한데 내 생각에는 지금 음, 이런 것 같아. 이 단선적인 발전이라는 말 속에서 일괄하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러니까 발전 과정이 없는 듯한, 그러니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약간 이런 말인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TV는 발전 과정 없이 역사적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보기를 조금 한번 봐보자. 그런 말이 있나? 글을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어, TV에서 어떤 시간상의 순서는 지금이고 가장 마지막에 기다리는 거는 이제 주말이라고 하네. 아마도 그런 결과 때문에 스포츠 팬들이 점점 참을성을 잃게 되고 있대. 왜 그럴까? 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재형성의 기간을 기다리는 게 뭐 예측하는 게 흔한 일이었는데 즉 프로 선수나 어떤 아마추어 선수의 팀들이 핵심 선수 위주로 성장을 하고 그 선수들이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또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한대.
그러니까 재형성 기간이라는 게 결국에 핵심 선수 중심으로 팀과 못하는 선수가 성장하고 핵심 선수가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 그게 재형성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참으려고 했었나 봐. 응. 근데 요즘 날에는 뭐가 있어? 돈이 있잖아. 그냥 그런 걸 기다리지 말고 그냥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선수들을 영입해서 빠른 결과, 즉 어떤 승리에 대한 걸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애들 2번 고르는 애들 많을 것 같긴 한데 답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3번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 왜냐면 얘가 돈으로 만든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써서 그러한 순간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 근데 답은 3번인 것 같아. 29번. 이득인데 관련되어 있다. 지금 보니까 이거 분사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빙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관련되어 있다라는 건 수동태적인 해석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지, 여기에. 그러니까 맞는 표현 같고, 지금 관계대명사가 쓰였으니까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딱 봐도 뭐가 없어? 여기 주어가 없네. 3번은 보니까 대명사 같은데, 지금 대명사가 단수로 쓰였거든? 이거와 여기 밸런스 있다. 그래서 단수 맞는 것 같고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소비주의가 조장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에서 문화적 가치라고 하는 건 어떤 다소 포함한 가능성이 적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대. 어떤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정의라는 어떤 변수를 사전에 이거 약간 부사적인 해석이 많네. 이거 지금 이거를 수식하는 것 같아. 그래서 4번 맞는 것 같고 5번이 틀렸다는 얘긴데 5번이 보니까 however서부터 시작하네. as가 있고 이게 명사냐 문장이냐 여기 대어라 구문이 있는 걸 봐서 이게 주절이고 동사가 없네. 이게 encourage가 돼야 되네. 답은 5번. 30번.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 환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비용을 무시해갖고 비난을 받는데, 1번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뒤에 문장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어떤 음식에 관한 어떤 운동이, 어, 단지 행해진대. 노동자 계층의 어떤 가족이, 음, 어떤 음식 예산이나 아니면은 일하는 부모의 어떤 시간 제한 그런 것들의 영향력에 대한 어려움을 알지 못한 채 행해지는 것처럼 음, 엄청 기네. 어? 그래 왔었대. 초기의 어떤 환경 운동도 때때로 거의 집중을 하지 않았다. 즉 어디에 재정적인 영향, 즉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그 행동에 대한 어떤 돈에 관련된 어떤 영향력에 대해 어떤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맞는 말이지. 결국에 너희들 환경운동 하는 데 있어서 어, 그 비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 1번, 2번 맞는 말이겠지. 자, 재활용이라고 하는 건 쉽게 행해지는데 어떤 전쟁신 어떤 배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그걸 하도록 훈련을 시켰고 그게 이득이라는 게 눈에 잘 보였나 봐. 그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조금 에너지 절약 전구를 이제 바꾸는 것 또한 쉬웠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왜냐면 그 에너지 절약하니까 그 전구가 오래 가기도 하고 그 이점이 눈에 보이니까. 근데 물을 쓰는 거는
물 사용을 줄이는 거는 되게 어려웠대. 특히 뭐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 그 요금이 얼마나 낮은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서부터 어, 환경운동에 대한 어떤 비용 대 효율 그런 면에서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글인 것 같아.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네. 음, 음. 심지어 이런 물 보존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행동적인 변화도 필요한데, 가끔 가다가는 뭐야? 저수압 샤워 그 뭐지? 꼭지라고 해야 되나? 뭐 샤워 헤드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약간 돈이 드나 봐.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수도꼭지 뭐 샤워 헤드를 바꿔야 되니까 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쓰라고 재촉하는 거지. 그러니까 5번이 지금 금지하다가 틀린 거네. 그게 어렵다. 뭐 그런 얘기니까 답은 5번인 것 같아. 31번. 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이 빠르게 그들의 위치를 오먼하고 만들 수 있나 봐. 이걸 볼 때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작은 스타트업 기업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 그게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지. 컴퓨터 제조회 회사 아수스지. 그게 좋은 예시인데 뭐 절대값이라는 그의 책에서 저자들이 어떻게 어떤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진 그 좋은 상품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떤 미디어를 잘 사용해서, 그리고 광고에 돈을 쓰지 않고, 결국에 소셜 미디어라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광고에 돈 들이는 거 없이 스타트업 기업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 음, 어, 답은 2번인 것 같고, 내가 봤을 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모를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의 의식적인 어떤 생산자라고 하는 게 얘가, 그러니까 그 생산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어떤 윤리적 또는 뭐 환경적 그런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하거든.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고 답은 2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성공했다라는 얘기인데 글을 조금만 더 읽어보자. 물론 디지털 기술이 현재 지금은 이걸 의미한대. 회의 위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판매 과정이라든지 어떤 소비자 서비스 등등을 이전보다 관리하기가 쉬워졌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힘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의 어떤 균질화, 동질화, 그러니까 사업이 이제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 그래서 여기 지금 확실하게 힌트가 나오네. 그래서 31번은 2번이 맞는 것 같고, 자 32번. 겉보기에는 별이 계속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늘에서, 그러니까 별이 계속 하늘에서 빛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별이 일정한 빛을 내뿜지 않는다, 유지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별의 밝기라는 게 다양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는 별이 없대. 그러니까 어떤 별이 없냐? 이거 빈칸 생각보다 어렵네. 근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첫 번째는 일정한 밝기를 유지하는 어떤 별?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첫 문장이랑 첫 문장에 조금 생각을 해보면, 별이 계속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러지 않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우리는 계속 별이 계속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별이 계속 빛나진 않지만 너는 그렇게 본다. 그래서 너는 그걸 알아차릴 수 없다. 뭐 이런 건가? 너가 뭐 별이 계속 빛나는 건지 알 수 있는 별은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그냥 보기 잠깐 봐보자.
내가 말한 건 여기 3번에 있긴 한데, 그래, 조금만 더 읽어보자. 얘가 있는데, 이게 알골이라는 거래. 이게 뭐, 페르세우스 별자리? 뭐,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며칠에 어떤 한 10시간 정도 얘가 별이 흐려지나 봐. 눈에 띄게 흐려진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그게 잘 봐. 이게 얘 외잖아. 얘 외지. 얘가 눈에 띄는 걸 이거 되게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걸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근데 얘 외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너는 볼 수가 없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네. 답 3번 맞네. 33번. 어떤 설립된 생태계에 어떤 도입된 외래종처럼 감자라고 하는 게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대. 그 유럽에 도착했을 때. 문제는 유럽의 어떤 토양이나 기후 때문이 아니었고, 보니까 유럽의 어떤 토양이나 기후에는 감자가 잘 맞긴 했나 봐. 그러나 그 문제는 어떤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즉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어, 그러니까 마음에 그 뭐지? 빈칸에는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 감자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글을 조금 더 읽어보자. 마음에 들지 않았다? 뭐 정확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 어, 감자가 적은 땅에서도 잘 자란 거 안 후 이후에도 대부분의 유럽인들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건 감자를 되게 싫어했대. 그러니까 결국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가 문화적인 이유가 있었나 보네. 답은 5번이네. 34번. 자기 권력의 강화는 어떤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 음. 그래서 나의 이득이 다른 사람의 손실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손실이 나의 이득이다. 근데 이게 조금 뭐라는 거야? 조금 안 좋게 보나 봐. 야, 무슨 말이냐면 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실이 나의 이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별로 보기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얘가 말하고 자기 권력 강화에서 나의 이득이 다른 사람의 손실인 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반대 조금 추하게 너의 손실이 나의 이득이 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보기를 조금 보자. 평판이라고 하는 게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도 상관이 없이면 돼. 평판. 근데 평판은 나의 이득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나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평판이라고 하는 건 나의 뭐 내가 이루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나의 이득이 다른 사람의 손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2번. 어려운 상황은 너의 어떤 공적, 그 위협에 대한 어떤 위대함을 강조한다.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나의 이득이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손실이지. 뭐 그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3번. 사회적 위계 질서가 사회 구성원들이 그 힘에 굴복하도록 한다. 그 이거는 아까 내가 말했던 문장에서 포함되지 않으니까 조금 패스를 해볼게. 뭐 글을 마저 더 읽어보긴 할 건데 운이라고 하는 건 너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다. 나의 손실이 다른 사람의 이득이 된다. 결국 이걸 바꿔 얘기하면 너의 손실이 나에게는 성공이 된다. 이거 4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 5번은 어떤 결점이 너를 더욱 인간답게 만든다. 5번은 아예 위에 지금까지 언급이 안 된 얘기지. 그래서 답은 4번인 것 같아. 4번인 것 같고,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보자.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정반대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건 봐. 자기 권력 강화해서 내 이득이 다른 사람의 손실인 건 능력.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이득이 되는 것은 운인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는 것 같아. 35번. 인간은 많은 사회적 동료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들을 떠나보낼 수도 있대. 만약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면?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야? 비협력적인 상대를 떠나고 협력적이고 도움이 되는 상대를 선택한다가 이 글의 주제인 거지.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어, 동료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점이, 사회적 동료를 위한 시장을 만든대.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 그들이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동료를 만드는데 그거는 그들 자신의 가치를 잠깐 고려해야 된대. 시장에서. 음. 자, 1번을 읽어볼 텐데 이러한 관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어떤 친사회적인 어떤 행동의 발달과 어떤 진화의 관점, 진화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떤 공정한 어떤 공정함과 어떤 협력에 대한 어떤 선택 압박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1번은 맞는 말 같아. 우선 자신의 가치를 고려해서 최선의 동료를 얻는다는 게 결국에 내 가치를 고려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고른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 뭐 하는 거야?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나 비슷한 비슷한 능력의 사람을 고른다는 거고, 어, 그러한 점이 어떻게 공정함, 어떤 협력, 그런 선택의 압박이 있음을 시사하잖아. 그리고 이게 그럼 뭐야? 친사회적인 행동이잖아, 결국에. 응. 그러니까 결국 버스를 안 탄다는 내용인 거지.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인 것 같아. 만약 어떤 공정한 딜? 그런 거를 받고 있지 않다면 그냥 그런 걸 제공하는 사람을 찾으면 된대. 맞잖아. 응. 나한테 그런 공정한 걸 하지 않으면 난 그냥 떠나서 다른 사람 찾으면 되는 거지. 응. 그리고 생물학적인 사회에서 최고의 동료가 얻는 방법은, 너 자신이 최고의 동료가 되면 된대. 좋은 동료가 되면 된대. 어, 이것도 결국에 뭐야? 어떤 공정함? 뭐 아까 말했던 친사회적인 어떤 행동? 그거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잖아. 좋은 동료를 얻고 싶어? 너부터 돼. 뭐 이런 거야.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같은데. 이러한 시장에서 서로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누가 가장 희망적인지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지에 대한 어떤 서로에 대한 합의가 있을지라도 기대치를 낮출 거래. 많은 사람들. 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근데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친사회적인 행동이 발전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경쟁에서 져서 기대치를 낮춘다기보다는 이기려고 서로가 더 협력한다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동료가 비슷한 협력을 해줄 수 있는 관계잖아. 너보다 뛰어나거나 너보다 낫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기보다는 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답은 4번인 것 같아. 36번. 진화는 종이 이동하는 어떤 큰 고속도로와 같대. 그래서 어떤 진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다 대부분 그냥 점진적이래. 날카로운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빠른 차량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도로에서 날아가게 만들어서 뭐 사멸하게 만들 수 있다. 어, 이 글은 그냥 진화라고 하는 게 상당히 천천히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어떤 되게 점진적이다 보니까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차이가 크지 않다? 뭐 이 정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A번 DNA 분석은 분자 유전적인 정보에서 어떤 그런 레벨에서 인간과 침팬지가 98% 정도 동일하다고 제안을 한대. 이 문장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아까 말해갖고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이 주어진 글을 읽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여기에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 더 있지 않아야 되나? 그래서 지금 A번은 조금 지나쳐 볼게. B번 생물학적 레벨에서 이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게 계속적인 어떤 느린 어떤 변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다양한 종 사이에서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특히 유전적인 레벨에서 지금 이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 주어진 글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B번이 처음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C번을 마저 읽고 판단해보자. 물론 아마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고려 사항이라고 하는 게 이 같은 유전적인 시험을 금지할 거래. 이 문장에 나오려면 유전적 실험이 언급돼야 하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땐 B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 같고, B를 끝까지 읽어보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것은 놀랍거나 또는 불편할 수 있대. 배우는 사람에게는 어떤 걸 배우냐면, 최근에 어떤 현대 생화학적인 어떤 발견물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유전적으로 그렇게 독특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제시한대. 그러니까 그 증거로 지금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하다는 A번이 나왔던 거네. 그러니까 B, A, C가 정답인 거지. 답은 2번이 맞는 것 같아. 37번. 중세의 토지는 엄청 많이 조금 쪼개져 있었나 봐. 어떤 울프르기라는 어떤 한 기사가 72개 정도의 어떤 토지를 영국에 다 갖고 있었는데, 심지어 어떤 더 작은 어떤 토지도 흩어지는 경향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 글은 결국에 토지를 쪼개는 이유? 아니면 중세 토지의 어떤 특징? 그거를 설명하는 글인가 봐. A번을 읽어봤을 때 수가 되게 상당한데, 이 household 어떤 가정을 그 음식이 있는 곳으로 조금 데려가는 게 편했나 봐. 뭐만큼이나 음식을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갖고 오는 것만큼이나. 어, 이게 숫자가 상당하다는 얘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긴 한데, 근데 이걸로 봤을 때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음식을 갖고 오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게 낫다. 어? 어. 차라리 그런 거잖아. 거기에 그 음식을 갖고 오면 여기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요리를 준비하고 내가 가면 되는 거니까. 어. 그래서 이전에는 조금 사람이 많다? 뭐 그런 식의 어떤 문장이 조금, 아니면 내가 뭐 어떤 하우스홀드니까 식구들이 많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야 되나? 자, B번. 그래서 어떤 기구들이 휴대용이고 약간 실용주의? 조금 실용적인 경향이 있고, 그냥 단순히 장비로서 약간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었대. 개인 소장품이라기보다는. 결국에 사람이 움직였다는 얘기인 거잖아. 결국에 B 전에는 사람이 움직였다. 그에 따라 가구도 움직였다. 야,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니까. 이거 A, B가 되나 봐. 자, 10번을 마저 읽고 판단을 해보자. 중세의 어떤 사람들, 어떤 가정, 결과적으로 계속 움직였대.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한번 마저 더 읽어보자. 그들은 너무나 종종 너무나 컸대. 이게 10번이 먼저인 것 같아. 이 문장으로 봤을 때도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하잖아. 그래서 C, A, B 4번이 정답인 것 같아. 38번. 만약 미국의 의사가 사하라에 있다면, 그 다음에 사우디 의사가 네브라스카에 있다면 그들은 환자에게 적절한 진단을 했을 것 같아. 이 문장을 쓰려면 전 문장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진단을 했다라는 어떤 문장이 그 전에 나와야 할 것 같지. 본문을 마저 읽어보자. 비록 과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객관적 과정을 묘사하는 물리적 법칙이 있다라고 믿나 봐. 그래서 어떤 역사 과학자가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데 어떤 점이냐면 과학적인 요소는 문화적인 어떤 행위, 어떤 그런 패러다임 그런 거에 뿌리 박혀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한대.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화적인 문맥 안에서 작용을 하고 어떤 빈 공간에서 할 수 없는데 그 빈 공간이라는 게 뭐야? 어떤 순수 절대적인 객관성이 만연한 것. 왜? 아까 문화적인 틀 안에서 뭔가 있어야지만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곳에서는 작용하지 못한대. 또 생체의학? 생체의학에서는 어떤 의사가 그들의 진단을 그들의 어떤 문화? 그런 문맥 안에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나 봐.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냥 되게 건강한 사람. 근데 뭐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비장이라고 써져 있네. 어떤 커진 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떤 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리고 사우디 아메리카에 있는 어떤 동일한 사람은 샤가스? 뭐 샤가스 질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에티오피아? 뭐 다른 질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 1번, 2번, 3번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모든 이러한 질병은 옳다. 답은 5번. 내가 설마 틀렸나 했어. 39번. 하지만 어떤 최근에 어떤 심리적인 어떤 연구가 환경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네. 우리가 믿는 것보다. 근데 이게 환경적인 어떤 측면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대. 어. 결국 이 문장 전에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어떤 문장이 와야 되겠지. 자, 읽어보자. 미덕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과 같은 게 있어서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어떤 감정 그런 일반적인 패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 음. 그러나 이 같은 관점이라고 하는 게 많은 철학자들한테 어떤 도전을 받았었나 봐. 탐탁치 않게 여겼었나 봐.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뭐 하냐면 인간의 본성을 존재한다라고 믿는 게 실수래. 그래서 미덕 이론가들이 어떤 만드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인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되게 뭐 하는 거야? 관대한 사람은 그냥 관대하대.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음. 3번부터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까 말했지만 뭐랄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문장이 지금 3번 전이거든. 3번 뒤에 계속 너그럽거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속 그런 문장이면 그냥 읽으면 되고 아니면 3번이 답이겠지. 상황을 한번 고려해보자.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로.
신선한 가꾼 어떤 빵 냄새가 나는 베이커리 집 밖에서 뭐보다 하드웨어 스토어니까 어떤 철물점 밖에서 서 있을 때보다 지금 얘는 뭐 하는 거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니까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지. 여기서 끝.